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제 P명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P명 Q이다라는 녀석은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P명 Q이다라는 이러한 문장이 명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은 P명 Q, 즉 P의 화살표 Q라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네, 조건 두 개라고 했죠. 첫 번째 조건 P라는 조건, 앞에 달린 조건은 X는 2라는 조건으로 두고요. 뒤에 달린 조건 Q라는 조건은 X 제곱은 4라는 조건으로 둘게요. 그러면 P면 Q이라는 말은 이러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X는 2면 X 제곱은 4이라는 형식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확히 명제죠. 그럼 명제인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얘는 참입니다. 맞잖아요. X가 2면은 제곱하면 4가 되는 건 당연해요.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P면 Q이다 조건을 두 개 이어붙이면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명제에서 앞에 달린 조건을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달린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참인 명제를 봤으니까요. P면 Q이다 중에 무엇이면 무엇이다 중에 거짓인 명제도 한번 볼게요. 앞뒤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Q고 얘가 P일 때 얘면 얘라고 해볼게요. 즉 X제곱이 4면은 X가 2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 가정 X제곱이 4라고 하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X는 2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X가 2라고 하면은 뒤에 결론이 맞게 되죠. 하지만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안 맞게 돼버려요. 즉,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가정의 X제곱이 4라는 말은 만족은 하지만 결론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즉, 이와 같이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것을 우린 발레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런 명제, P명 Q이다 꼴에서 발레가 존재하면 우린 그 명제를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조건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는 항상 진리집합이 따라붙죠. 얘도 이번에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그것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이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명제 P면 Q이다 해서요. 이 앞에 가정에 달린 이 가정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각 진리집합은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죠. 이 대문자 P라는 녀석은 조건 P를 만족시키는 모든 X를 모아둔 녀석이고, 대문자 Q라는 녀석은 조건 Q를 만족시키는 모든 X를 모아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버리면은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죠. 어찌보면 너무 당연해요.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이 녀석의 모든, 즉 얘의 모든 원소가 얘의 원소인 거예요. 얘의 원소 뭔 말이에요? P를 만족시키는 모든 녀석은 Q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즉 얘가 얘에 포함되면 얘가 얘에 포함되는 말은 이 원소는 다 이 원소. 즉 얘를 만족시키면 다 얘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포함되면은 P가 Q에 포함된다.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얘가 참인다고 했죠. 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거짓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생각해 볼게요. 가정이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을 가정으로 하고요. 결론을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결론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P라는 집합의 원소는 0과 2가 있을 수 있고요. Q라는 집합의 원소는 0과 3이 있을 수 있죠. 꼴이 어때요?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으면 겹치는 건 0만 겹치고 각각 2와 3이 안 겹친다라고 볼 수 있죠. 즉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즉 P에 들어있으니까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가 생겨버립니다. 즉 얘를 우린 이때 단례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단례가 존재하므로 즉 얘가 얘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단례가 존재하므로 얘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와 같이 우리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각각 조건의 진리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 거짓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토대로 생각해보기 1번은 직접 해보길 바라겠고요. 이제 그 다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그냥 조건 P만 달랑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6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없죠. X가 5면 거짓이 될 거고, X가 7이면은 참이 되잖아요. 즉, X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명제라고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얘는 명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 조건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이런 단어가 붙어버리면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모든 음수는 자연수다. 라는 말은 분명히 참 거짓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명제 한번 봅시다.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그냥 자연수를 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자연수로만 일단 국한해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00, 1000, 만, 10만, 100만 뭐 이런 거 큰 수 다 생각해도 정수가 아닌 게 있나요? 아니죠. 즉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수들이 다 정수죠. 즉 모든 녀석들이 다 정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분명히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밑에 있는 명제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음수 내로 이렇게 좁혀봅시다. 음수만 생각해 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등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음수를 다 생각해도 그 중에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없죠. 어떠한 녀석도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지만 한 녀석도 자연수인 게 없어요. 따라서 얘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붙으면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다. 참이나 거짓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이용한 명제이기 때문에 얘는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그것의 참 거짓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이라는 말이 붙은 명제부터 볼게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은 명제에 대해서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얘기해 줍시다. 그때 진리집합 P와 전체집합이 같으면 참이라고 얘기한다네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한번 해석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가 지금 U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해서 우리 자연수만 생각하기로 했을 때 이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 된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를 봤을 때 그 전체 다 P를 만족한다는 말이죠.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집합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가 모든 원수가 싹 다 이 P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즉 얘가 지금 모든 원수가 다 P의 원수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모두 만족한다. 맞죠? 따라서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면 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진리집합이 전체 안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밖에 있는 원소
이 밖에 있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 중에 P 밖에 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즉, 뭐 어려운 말로 하면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단례가, 즉 여기 밖에 있는 원수가 있으므로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즉 전체면은 참이고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란 말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보면 당연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어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뭐예요? 여기 원수가 적어도 하나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집합의 원수가 하나라도 있다. 즉 적어도 하나는 P를 만족한다. 적어도 하나는 맞다. 라는 말이가 참 맞죠? 어떤 한 녀석은 맞다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집합의 공집합의 말은 뭐예요? 여기 원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단 하나도, 즉 모두 P가 아니다. 단 하나도 P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니까 거짓이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개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명제니까 이 명제를 부정할 수 있죠.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그것을 부정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요, 모든이란 단어가 있을 때 얘를 부정하면은 어떤이 된대요. 그러고 당연히 그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즉 모든 x에서 P를 만족한다라는 말의 부정은요, 모든은 어떤이 되는 상황에서 P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모든은 어떤이 되고 P는 P가 아니다가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을 부정하면 어떤은 모든이 되고 P는 P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우리가 예시 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라는 말을 부정하면은 어떤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지금 이제 모든과 어떤에 부정이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실 얘는 외울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마다 얘기하지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에 결과물로서 외워지는 거지 얘를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공부하냐? 일단 밑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는 거는 적어놓긴 했는데 이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처음 봤을 때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던가 아니 선생님한테 질문하던가 아니 선생님이 주어준 스크립트를 한번 최대한 찾아봐서 얘를 해석하고 이해해봐서 얘가 스스로 그럼 당연하네? 라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얘를 물쳐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일단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시다.